또 영상 분석을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브리핑을 했습니다. 황금 연휴, 5월 황금 연휴 중간 5월 4일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자 브리핑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니 왜 황금 연휴 중간에 알맹이도 없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부동산 시장 브리핑을 했길래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지 뭐 느낌은 옵니다만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망 브리핑을 했죠. 부동산 시장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했습니다. 이게 1일부터 5일까지 이제 황금 연휴잖아요. 뭐 기자들도 사실 휴가 내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아니 끝나고 6일에 하면 되지. 이게 뭐 긴급한 내용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하필이면 황금 연휴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남들 다 쉬는 황금 연휴에 중간에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기자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요인과 금융을 절연하겠다. 이거는 뭐 우리 4일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주택자 대출 연장 안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나오면서도 나왔는데 투기와 금융을 절연하겠다. 투기 요인으로 금융입니다. 금융 이용 차단. 근데 이게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모호한 게 투기는 뭘까요? 진짜 이게 해묵은 숙제인데 도대체 투기는 뭘까? 집 사서 올라가면 다 투기일까? 그러면 거주하는 집이 올라가는 건 투기가 아니고 거주하지 않는 집이 올라가면 투기일까? 이것도 막연하게 그래 거주하지 않는 집을 사서 올라가면 투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주하지 않는 집이 세입자, 전세,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시세 차익이 없어야 된다면 집주인은 뭐를 하죠? 월세를 엄청나게 높게 올립니다. 외국처럼. 외국도 뭐 집값도 올라갑니다만 살인적인 임대료 왜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손해봐라고요. 그럼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하면 전세 월세가 없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희소성 때문에 더 올라가죠. 그러면 공공이 충분한 공급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공급도 안 하네. 지금까지 공공이 10% 민간이 90%인데 그러면 공공이 충분히 공급 물량을 제공해주고 야 니들 개인한테서 살면 안 돼. 개인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니까 공공으로 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공공은 하나도 일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민간이 하는 게 문제라고 하면 아니 그럼 민간 집주인들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폭리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들 올라가면서 뭐 사실 개인이 올린 것도 아닙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불로소득을 뭐 환수한다? 이거 또 금융으로 차단한다? 아니 대출 받아서 집 하나 살 수도 있는 거지. 다주택자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집 하나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하니까 자 이게 투기라는 것부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단기 보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되면 투기라고 하고 장기 보유하게 되면 투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경계선까지 허물어 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인식이 이게 진짜 방향성 가치관 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뭐 순서가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쭉 정리를 했기 때문에 순서 자체는 안 맞습니다만 하나씩 항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이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매물 증가와 자산 불평등 완화 격차,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 매물이 나오고 강남 집값이 주춤하면서 이제 불평등이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2월, 3월 한시적인 현상이었고요.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4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서 강남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달 완화된 게 이게 잘한 건가? 이 난리법석을 쳐놓고 2달 완화된 걸 가지고 이렇게 자화자찬한다는 게, 야,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3월 매도 물량 작년 대비 32% 늘어났대.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래. 자, 이것도 따지고 보면 2월, 3월에 금매가 나왔다니까요. 5월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분들 저렴하게 팝니다. 근데 이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 나는 세금 5월 9일 지나고 팔면 세금을 6억 내야 되는데 지금 팔면 뭐 2억만 내면 돼.
그러면 2억 저렴하게 팔아도 유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지. 이게 뭐 집값 정책에 따라서 집값 안정이 됐다.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굉장히 좋죠. 저도 뭐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저도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요인,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걸, 그렇죠. 그래서 2월, 3월 한시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급매물이 나온 걸 가지고 야, 매도 물량 늘어났다는 거를 이게 3월을 콕 찍어서 그러면 4월 중순 이후 통계를 가지고 오지 그랬어. 그러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매수자 73%가 무주택자 당연하죠. 다주택자를 한시적으로 이제 갭 투자 전세 낀 매물도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게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금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요즘 똘똘한 한채잖아요. 다주택자들 주택수 늘리지 않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세 채 가진 사람이 미쳤다고 금배 나와도 네 채를 사겠습니까? 있는 것도 줄어도 모자랄 판에 똘똘한 거 한 채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자체도 무주택자들이 삽니다. 2025년 평균 56%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건데 이게 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 매물을 한시적으로 갭투자 허용해 주면서 무주택자만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또 트렌드가 무주택자들만 삽니다. 강남 3구 하락이 이례적이다. 자산 불평등 완화 긍정적 패턴이라고 했는데 뭐 이례적이긴 하죠. 강남 3구가 원래 외곽부터 떨어지고 강남 3구가 떨어지는데 강남 3구가 먼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례적인데 이걸 보게 되면 추세 하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 하락은 외곽부터 떨어져서 중심부가 늦게 떨어지는데 강남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는 추세 하락, 집값이 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내가 2억 저렴하게 파는 게 유리하니까 그냥 전략적으로 판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굉장히 현명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자집을 5억에 산 사람이 40억에 팔았어요. 35억 시세 차익을 얻었죠. 세금 적게 내고 팝니다. 팔면 이 집을 누가 사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더 부자가 삽니다. 더 부자 집 자녀가. 그렇죠. 본인은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은 사람의 금매물을 더 부잣집 자녀가 부의 대물림으로 사는 게 지금의 최근에 2월, 3월 발생했던 상황의 총정리입니다. 씁쓸하죠. 저도 이걸 보면서 씁쓸합니다. 부잣집을 돈 많이 번 사람 집을 더 부자의 자녀가 산다는 게 금매로, 그것도 금매로. 정부가 더 부잣집 자녀가 금매로 사는 걸 도와주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서민들은 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집값 더 올라가죠. 전세난 때문에 외곽 지역도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말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 매물 잠김 12월까지 오르지는 않는다. 눌려있던 강남 자기 트렌드로 돌아간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이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5월 9일 이후에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데 12월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가진 않고 일시적으로 눌려있던 게 이제 자기 트렌드 1월 가격으로 튀어 올라가면서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1월 가격으로 돌아가는 건 정부가 인정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과의 전쟁은 뭐하러 했죠? 2월, 3월 그 대통령이 폭풍 메시지 40 몇 번인가 메시지를 내면서 난리를 친 결과가 결국에는 2월, 3월 잠깐 급매물로 박수를 치고 만족을 한다는 건지 그럼 다시 1월 가격 돌아가는 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그럼 전쟁을 뭐하러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는 정도로 오를 것.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1월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 오를 걸 예상하고 있대. 그럼 이걸 인정한다는 건가요? 완만한 상승 예상. 야, 그럼 전쟁은 뭐하러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럴 것 같으면, 그럼 외곽 지역은 지금 부작용으로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세 난에 작년 11호 대체 토제 뭐 여러 가지 걸려서 대출 규제까지. 이러면 뭐하러 있는 정책을 내고 11호 대책은 왜 발표를 했고 올 초에는 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뭐 유예 종료를 시키고 그 폭풍 메시지를 내고 이걸 왜 했을까? 이걸 인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장특공제 말씀도 하셨습니다. 윤정호 의원이 발의하고 또 최택진인가요? 그 무소속 의원이 이제 발의한 내용 또 정부 입장이 아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되는 건 아니다. 유지가 되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와 보유를 똑같이 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 이거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냐라고 해서 밸런스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보유하게 되면 40에서 20, 10년 거주하게 되면 40에서 60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니면 완전하게 10년 보유는 하나도 안 주고 10년 거주만 80으로 주든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뭐 2대 6이 맞다는 게 아니라 2대 6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는 다 실거주합니다. 왜? 아니, 거주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면제, 80% 면제를 받는데, 감면을 받는데, 다 거주하죠. 그럼 세입자는요? 서울에 있는 집들은 이제 세입자들 다 쫓겨나갑니다. 집주인들이 똘똘한 한 채에 본인이 10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냥 10년 살아버립니다. 세입자들이 살 집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물론 고령자 70 이상 된 이제 시세 차익이 많은 분들은 팔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 매물이 뭐 엄청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장특 거주 장특 공제는 줄어들지 않고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실거주 1주택자 보호는 자기 집에 거주할 거니까 전세 주고 본인은 전세 살고 전세 주고 있다가 이제 본인이 들어가 버리니까 세입자가 문제지 집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들 다 쫓겨나갑니다. 세제 개편 관련해서도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 초고가에 대해서 유형별로 차등해서 세제 합리화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투기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투기로 보는 거야. 집 여러 개 가지면 투기, 살지 않는 집 1주택 가지면 투기, 초고가 집을 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돼서 뭐 전문직이거나 사업을 해서 돈 잘 벌어서 비싼 집을 하나 샀어. 투기예요? 내가 1년에 한 10억을 버는데 50억 아파트를 사면 투기입니까? 내 능력에 맞춰서 집을 사는 건데, 초고가를 투기로 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편협적이고 이념 편향적이죠. 왜냐하면 소수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야라고 하면 이게 타깃화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초고가 집 가진 사람은 지금도 세금 많이 내요. 그렇잖아요. 취득세 3%만 해도 100억짜리 집이면 취득세만 3억을 냅니다. 그게 적습니까? 보유세도 뭐 몇천만 원씩 내잖아요. 보유세 몇천만 원이 적습니까? 상위 10%, 제가 10%라는 건 아니고 10% 분들 내는 세금이 70%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들 악마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격려하고 노블레스 오브레이즈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기분 좋게 내도록 해야지,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비거주 1주택자는 마찬가지죠.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주하지 않는 집을 비워두면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전세 월세로 줘서 세입자가 잘 살고 있는데 또 세금 안 냈습니까?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도 뭐 조금이나마 내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도 더 많이 내요.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대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거의 50% 정도 되잖아요. 아니, 친구하고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국가가 뭐 세금을 내줬습니까? 집값 보호를 해줬습니까? 뭘 해줬다고 50% 세금 떼간다니까요. 물론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줬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책무고.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세금 많이 내고 있다. 팔 때 양도세 절반 정도 내는데 지금 중과세가 되게 되면 71.5%, 2주택자는, 3주택자들은 82.5% 내기 때문에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거를 악마화한다는 것도 참 웃깁니다. 주택과 토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 이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집값 오른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 용납하지 않겠다. 아니, 불로소득이라는 게, 집값이 올라가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다 불로소득이면 화폐 가치 하락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불로소득이라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버는 게 불로소득이지, 역설적으로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면 집값이 화폐가치 인플레이션 또 못 따라가는 지방집들 실제로 집값 떨어지잖아요. 우리 부모님 집 30년 동안 안 오르고 있는데 그거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저는 보상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불로소득 차단하고 법으로 그렇게 만들고, 안 올라가는 집은 다 세금으로 국가가 다 보충해 주고, 인플레이션 정도 우리 부모님 집은 한 몇 억 더 받아야죠. 30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건 안 되고 내려가는 건 당연하고, 아니면 국가가 공공임대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집 하나씩 다 주든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도, 본인들은 다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앞서서도 거주하는 건 괜찮대. 그럼 사람들이 다 본인 집에, 비싼 집은 다 거주하죠. 비싼 집은. 그럼 세입자는 어디로 가라는 건지. 뭐 모든 거를 정책이라는 게
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려하지 않고 너무 편향적으로 한쪽만 바라보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집값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공급 대비 수요가 적으면 집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공급을 충분히 해주든가 그게 안 되면 수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수요를 분산시켜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안 올라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지방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신도시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방 대학교에도 투자 좀 많이 해가지고 굳이 인서울 안 해도 경북대, 부산대, 뭐 전남대, 전북대를 포항공대 수준으로 1년에 한 2, 3천억씩 10년만 쏟아부으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좀 하든지. 아휴, 아무튼 또 공급대 얘기를 했습니다. 6만 호, 129 공급대 측을 말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그럼 차질 없이 차질 있게 준비하려고 했나? 당연한 거고요. 구체 공급 대책 속도 내겠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패닉 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이미 서울 외곽 지역은 지금 패닉 바잉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패닉 바잉이에요. 정원호 후보가 장애인 뉴타운에서 발표하면서 장위가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전세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발표한 공급 스케줄에 따라 공급 이뤄질 수 하겠다. 이건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거 얘기하려고 연휴 기간에 기자들 불러서 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또 공급에 대해서 이제 공급 원인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나는데 서울이 문제잖아요.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인데 2022-3년 고금리로 인해서 PF 이것도 문제긴 했죠. 메커니즘 크게 손상됐다. 레고랜드 둔촌 주공도 충격 공급 구조가 흔들렸다. 채공 감소도 원인이다. 10만 호가 2023년 10만 호로 감소했다. 10만 호 감소. 뭐 이런 얘기인데 경제 개선 수요 여력이 수요는 커지는데 이제 공급이 못 따라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경기, 인천, 지방 얘기입니다. 서울은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서울은 어차피 땅도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PF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습니다만 현재의 공사 기간을 생각하면 현재의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에 가장 직격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입니다. 390개가 넘는 재개발 구역을 다 그 당시에 해제를 해버렸는데 그게 해제되지 않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됐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공급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에 적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입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뭐 사람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장입니다. 390개를 해제. 아니 그 내버려 두고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은 공공이 하고 민간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지. 그거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라고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게 힘들다고 원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뭐 좋은 뭐 일자리를 만들어주든지 주거를 만들어줘야지 도시재생해서 벽화칠하다가 세금만 다 낭비해버리고 그 수십조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 얘기는 아니다. 경기도, 인천, 지방 얘기다, 지금. 그래서 PF 문제로 공급이 안 된 건 경기, 인천이나 지방이지. 서울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뭐 PF로 인해서 안 됐습니까? 뭐 인허가 절차라든지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김용보 정책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이런 기자회견 왜 했습니까? 5월 4일에 연휴 기간에 황금 연휴에 우리 기자들도 사생활이 있고 쉬어야 되는데 물론 바쁘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은 5월 6일에 해도 되는데 굳이 왜 5월 4일에 했는지 그리고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 알맹이가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 기조에 대한 뭐 파격적인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도 하고 지역 규제, 토지 거래가도 하고 세금 규제도 양도세 중과세도 했고 이제 5월 9일부터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는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갈수록 보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는 건 맞는데 양도세는 뭐 한시적으로 내려주든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를 더 깎아줄게. 지방으로 가면 감면해줄게.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출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에 양도세를 내려서 다주택자들 매물이 따뜻하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매물 많이 나오겠죠. 이런 정책들 서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도 노력하겠으나 민간도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하겠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공급은 열심히 하지만 당장 결과가 안 나오니까 수요 분산을 위해서 지방에
대학교라든지 대기업들 일자리 갈 수 있도록 토지도 무상 제공해주고 법인세도 10년 면제해주고 기업들이 지방에 부산, 대구, 광주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차라리 저는 좋은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좀 흥분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니, 좀 화가 나가지고요. 5월 4일 황금 연휴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변명성 내용. 특히 제일 화가 나는 거는 강남 집값이 뭐 12월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뭐 1월 가격으로 뭐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거야, 진짜.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좀 이렇게 분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